주간 보고서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주간 보고서를 보면은 구별로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매주마다 알려줍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30대 초반 직장인들 모두의 고민거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동산이 고민거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집값이 너무 높고, 떨어졌다고 했지만 그래도 높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된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정답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고자 두 개의 책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비타시, 부토피아, 준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세 분의 저자님이 쓰신 2838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두 번째는 진 와이스라는 필명을 쓰신 저자님의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입니다. 우선은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평생 집을 안 살 거라고 다짐을 하면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월세를 살면서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몇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라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부터 쭉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그냥 일반 매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세 번째는 경매, 네 번째는 청약,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택지였는데, 우선 2838 세대들에게는 청약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청약 제도는 부양 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대주가 되었던 저희 2838 세대들 입장에서는 청약 제도가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겠죠. 최근 3기 신도시가 뜬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책을 보면은 판교, 동탄 등의 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개발 시작 후 최초 분양까지 적어도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걸린다라고 합니다. 집 짓는데 7년까지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사이에 텀이 있고, 본 청약과 실제 입주 기간 사이에 상당한 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7년까지 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도 현재 그냥 일반 매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지 막 그렇게 획기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될 좀 가혹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곳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원하는 좋은 입지라는 거는 학군이 좋고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 내 직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우리가 좋은 입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집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가격이 비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런 집을 장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라던가 재개발 재건축, 경공매, 일반 청약 이러한 모든 가지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나 개요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개별적인 방법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총 8가지의 단계가 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반 5가지 단계만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반 3개의 단계는 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앞에 5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쓰거든요. 내가 특정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겠죠. 내가 월급을 꾸준히 적금을 넣어서 부동산 자금을 마련했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얼만큼 돈을 써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품 팔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품 팔기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손품 팔기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입지에 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많이 찾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이라는 사이트에서 주간 보고서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주간 보고서를 보면은 구별로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매주마다 알려줍니다. 또 추천하는 사이트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보고서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1차적으로 결정이 난 뒤에는 실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랑 실제 동네에 가서 걸어 다녀 보면서 내가 여기에 살면 어떨까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다르다고 합니다. 발품을 팔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발품을 팔면서 이 집은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조금 더 나은 입지의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번부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도 7월달 기준으로 간단하게 손품을 팔아보기는 했는데, 손품을 아무리 열심히 팔더라도 서울 안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를 하고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돈을 모아두어야 무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투자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사전 청약이라던가 재개발, 재건축, 경공매 같은 것들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